2023년 10월에 어느 수요일 오후 경기도 외곽의 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때 이곳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곳이었죠. 운동장에서는 공 차는 소리가, 교실에서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던 곳. 하지만 이제 이곳에 남은 건 바람에 흔들리는 녹슨, 철봉과 페인트가 벗겨진 벽면, 그리고 깨진 유리창 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은 1년 전부터 실버케어 임시보호센터라는 이름으로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갈 곳을 잃은 노인들이 임시로 머무는 곳. 행정상으로는 요양시설이었지만 실상은 그저 머물 곳 없는 어르신들의 대피소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오후 3시 한 승용차가 운동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75살의 박정수 어르신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아직 힘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다림질이 잘 된 남색 점퍼, 손에는 작은 보스턴백 하나.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그의 아들 박민우였습니다. 48살. 한때는 중견 건설사 현장 소장이었던 남자. 하지만 그날의 그는 어딘가 초췌해 보였습니다. 양복 소매는 구겨져 있었고 구두는 윤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아버지, 여기에요. 여기서 잠깐만 계시면 돼요. 민우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밝았습니다. 마치 억지로 텐션을 높인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더 어색한 밝기였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요양원이냐? 네, 요양원이라기보다는 임시 보호시설이에요. 제가 알아본 곳 중에 제일 괜찮은 데예요. 민우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계속 운동장 저편, 무너져가는 정글짐 쪽을 향했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질문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다 맞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 순간 민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무실 건물로 들어가자 40대 중반의 여직원이 반겼습니다. 명찰에는 생활지도사 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정수 어르신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류 작업은 간단했습니다. 아니, 지나치게 간단했습니다. 보통의 요양시설이라면 건강검진 기록, 가족관계 증명서, 비상연락망, 월 이용료 납부 계좌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임시 입소이시니까요. 민우는 서둘러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숫자 하나를 잘못 쓰고 다시 고쳤습니다. 어르신 짐은 이게 전부신가요? 은희가 보스턴백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가져다 드릴게요. 지금은 급하게 모시고 온 거라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호실 안내해 드릴게요. 복도를 지나며 정수 어르신은 교실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2학년 3반이었던 곳은 이제 4인실 침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실이었던 곳에는 간이 식당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벽면에 붙어 있던 주기율표 자리에는 이제 식단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3층 7호실. 2인실이에요.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2개, 작은 옷장 2개, 그리고 창문 하나. 창밖으로는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저쪽 침대는 비어 있어요. 어르신 혼자 쓰실 수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정수 어르신이 침대에 보스턴백을 내려놓는 동안 민우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녹슨 철제 벤치가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혼자 앉아 있는 노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정수 어르신은 옷장 문을 열어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서 가거라. 바쁜 사람인데. 정말 죄송해요. 금방 다시 올게요. 일주일, 아니 며칠만 있으면 집 정리 끝나요. 그럼 아버지 모시러 올게요. 그래, 알았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당분간 쓰실 용돈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사드시고요. 정수 어르신은 봉투를 보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복도로 나온 민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응? 정말 금방 데리러 올게요. 꼭요. 정수 어르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의심도 서운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믿는 아버지의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알아, 아들. 내 말은 내가 다 믿는다. 어서 가봐. 민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1층 현관을 나서며 은희 지도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면회는 언제쯤 오실 수 있으세요? 아, 일주일 안에요. 늦어도 열흘?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건강 상태 이상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민우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면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3층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민우도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운동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먼지 구름이 일었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는 2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대부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구석자리에 앉아 국을 떠먹었습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르신, 오늘 처음 오셨죠?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든이 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분이 모시고 오셨어요? 네, 아들이요. 다행이네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혼자 오신 분도 많거든요. 정수 어르신은 작게 웃었습니다. 제 아들은 효자예요. 금방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수 어르신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9시 은희 지도사는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입소자 박정수 75세 남. 입소일 2023년 10월 18일. 보호자 박민우 아들. 특이사항 보호자는 일주일 내 재방문 약속. 어르신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아들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음. 다만 보호자의 태도에서 불안 징후 관찰됨. 은희는 펜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이미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끊기는 보호자. 한 달 후 전화번호가 바뀌는 보호자. 석 달 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보호자.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어르신들. 이번에는 다르길 바랍니다. 은희는 중얼거리며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3층 치료실. 정수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낯선 냄새, 낯선 소리, 낯선 정막.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약속했으니까요. 곧 데리러 올게요. 그 말을 믿었으니까요. 정수 어르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아니 열흘이면 되겠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운동장의 철제 벤치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벤치는 앞으로 정수 어르신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자리. 하지만 그날 밤 정수 어르신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그 말이 아들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그리고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입소 3일째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새벽 6시 정수 어르신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조무사의 발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아직 주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어르신은 잠을 더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던 일주일이 거의 다 되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천천히 일어나 세면장으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면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더 정성스럽게, 혹시 아들이 오늘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7시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벌써 일어나셨네요? 은희 지도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오늘 아들이 올 것 같아서요. 아, 그러시구나. 연락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런데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주말에는 쉬니까 올 거예요.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따뜻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수 어르신은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그 녹슨 철제 벤치, 운동장 입구가 정면으로 보이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10월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외투깃을 세우고 앉아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11시 은희가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드세요. 밖에 오래 계시면 감기 걸려요. 고맙습니다. 근데 혹시 저한테 전화 온 거 없었습니까? 아직은 없으세요. 들어오시면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조금만 더 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은희는 한숨을 삼키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 정수 어르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후 5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7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저녁 드셔야죠. 아직 안 왔는데요. 내일 오실 수도 있잖아요. 일단 드시고 기다리세요. 정수 어르신은 마지못해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국 몇 술, 반찬 몇 점만 먹고 다시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밤 9시 소등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들어가셔야 해요. 규칙이에요. 정수 어르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내일은 꼭 오겠지. 입소 10일째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정수 어르신의 일과는 이제 완전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전 7시 아침 식사, 오전 7시 30분 운동장 벤치 이동, 오전 10시 은희가 가져다 주는 차 마시기, 오후 12시 점심 식사 빠르게, 오후 12시 30분 다시 벤치로, 오후 6시 저녁 식사 빠르게, 오후 6시 30분 다시 벤치로, 밤 9시 취침, 매일 똑같은 패턴. 다른 어르신들도
이제 정수 어르신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양반 매일 저기 앉아 계시네. 아들 기다리신대요. 언제 온다는데? 일주일 전에 온다고 했대요. 이미 지났잖아. 본인은 모르시나 봐. 정수 어르신은 그 말들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바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늦을 수는 있는 거죠. 그날 오후 정수 어르신은 은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무실 전화기 좀 쓸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전화하실 때 있으세요? 아들한테 전화 좀 해보려고요. 은희는 전화기를 내밀었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 뚜, 뚜.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삐소리 후에 정수 어르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쁜가 봅니다. 다시 걸어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같은 멘트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시 해볼게요. 정수 어르신은 다시 벤치로 돌아갔습니다. 입소 한 개월째, 2023년 11월 18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운동장의 풀들도 누렇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수 어르신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벤치. 이제 다른 어르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80대 초반의 최 할머니가 정수 어르신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매일 여기 계시네요. 네. 아드님 기다리세요? 네, 곧 올 겁니다. 최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연락은 되세요? 요즘 좀 안 되더라고요. 바쁜가 봅니다. 그렇군요. 최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 제 딸도 곧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요. 그게 벌써 1년 전 일이에요. 정수 어르신은 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딸분은 연락 안 되세요? 처음 몇 달은 됐어요. 그런데 점점 안 받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는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려봤자 안 온다는 걸 알거든요. 정수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들은 다릅니다. 효자예요. 꼭 올 겁니다. 최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수 어르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러길 바랄게요. 입소 2개월째, 2023년 12월. 겨울이 왔습니다. 운동장에는 서리가 내렸습니다. 벤치는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하지만 정수 어르신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꺼운 파카를 입고 무릎 담요를 덮고 핫팩을 손에 쥔 채로. 은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려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30분마다 따뜻한 차를 갖다 드렸습니다. 생강차, 대추차, 유자차. 어르신,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돼요. 동상 걸려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있을게요. 어느 날 시설장 이경호 씨가 정수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잠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사무실에는 은희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설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드님께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고 문자도 읽지 않으셨어요. 등록하신 주소로 우편도 보냈는데 반송됐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가족분 연락처는 없으세요? 없습니다. 아들밖에 없어요. 그럼 친구분이나 친척분은요? 정수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설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현실을 좀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아들은 옵니다. 정수 어르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바쁜 거예요. 사업이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 아들은 약속을 지키는 아이예요. 반드시 옵니다. 시설장과 은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계속 연락 시도해 보겠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정수 어르신의 말이 줄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다만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만은 줄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시설에서는 작은 크리스마스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케이크를 나눠주고 캐럴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수 어르신은 파티장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운동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정수 어르신의 어깨에, 무릎에, 머리에 쌓였습니다. 은희가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들어가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면 아들이 더 올 것 같은데요. 어르신, 명절이잖아요. 명절에는 가족이 모이는 거잖아요. 은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어르신. 그럼 조금만 더 계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은희는 정수 어르신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눈 내리는 운동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분 후 정수 어르신이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오겠죠? 네, 어르신. 내일은 오실 거예요. 은희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 어르신은 방에 돌아와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2023년 10월 18일 아들이 나를 이곳에 데려왔다. 곧 데리러 올게요라고 했다. 나는 믿는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3년 12월 24일 67일째.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아들은 반드시 온다. 하지만 만약 내가 틀렸다면 아들에게 남겨줄 것을 준비해야 한다. 정수 어르신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운동장을 덮었습니다. 그 벤치도, 그 철봉도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마치 모든 기억을 지우려는 것처럼. 하지만 정수 어르신의 기다림만큼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이미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믿음이 되었으니까요. 2024년 1월 5일 입소 79일째.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수 어르신에게 새해는 그저 숫자가 하나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벤치, 똑같은 기다림.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외투가 더 두꺼워졌다는 것. 정수 어르신이 입고 있는 남색 파카는 낡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단추 하나하나가 손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해진 부분은 깔끔하게 꿰매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새 옷 좀 사드릴까요? 시에서 지원금 나왔어요. 은희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 옷이 좋아요. 하지만 너무 낡았잖아요. 정수 어르신은 외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집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준 겁니다.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 어르신은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일찍 들어오시네요? 좀 피곤해서요. 사실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아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들에게 남길 것들 1월 5일. 1. 외투 엄마가 사준 마지막 선물. 단추 세 번째가 약하니 조심해서 입어라. 2. 시계 내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 고장났지만 수리하면 쓸 수 있다. 3. 낡은 지갑 안에 가족 사진이 들어있다. 내가 5살 때 찍은 사진. 정수 어르신은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4. 미안하다는 말 더 좋은 아버지 못 돼서.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한겨울. 그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12도. 라디오에서는 한파주의보를 알렸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너무 춥습니다. 시설장이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8시 정수 어르신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 저체온증 걸려요. 괜찮습니다. 옷 두껍게 입었어요. 어르신, 제발. 그때였습니다. 정수 어르신이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작은 기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콜록콜록, 컥컥. 어르신. 은희가 어르신을 부축했습니다. 정수 어르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감기인가 봐요. 지금 당장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니요, 여기 있어야 해요. 아들이 오늘 올지도. 정수 어르신은 다시 벤치에 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휘청. 은희가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시설장님, 119 불러주세요. 응급실. 그날 오후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어디 계십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는 연락이 안 됩니다. 가족은요? 아드님이 계시는데 몇 달째 연락이 안 돼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X-레이 촬영, 혈액 검사, 체온 측정. 1시간 후 진단이 나왔습니다. 급성 폐렴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즉시 입원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들으셨죠? 입원하셔야 해요. 은희가 말했지만 정수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시설로 돌아가야 해요. 왜요? 아들이 거기로 오거든요. 내가 없으면 아들이 날 못 찾아요. 어르신. 정수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시설로 보내주세요. 그냥 약만 주세요. 괜찮아질 겁니다.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이 상태로 가시면 위험합니다. 폐렴은 어르신 연세에 치명적이에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의사와 은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정수 어르신은 강제 입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호자 부재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이 위급합니다. 행정입원 처리하겠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6인실 1월 16일. 정수 어르신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은희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물 좀 드세요. 정수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시설에 연락 좀 해주세요. 왜요? 혹시 아들이 전화하면 제가 여기 있다고 전해달라고요. 은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어르신. 제가 직접 사무실에 있을게요. 전화 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운동장 벤치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쯤 아들이 갔으면 어떡하지? 내가 없는 걸 보고 돌아갔으면 어떡하지? 1월 18일, 병세 악화.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수 어르신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미안해, 아빠가 약속 못 지켜서. 뭐라고 하세요? 어르신, 벤치에 가야 하는데 아들이 기다릴 텐데. 간호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고령의 급성 폐렴 그리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생존 의지도 약해 보입니다. 은희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1월 20일 의식을 잃다. 정수 어르신은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연결되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은희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설장도 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면회를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와야 할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정수 어르신의 소지품을 뒤졌습니다. 혹시 다른 연락처가 있을까 싶어서 작은 보스턴백을 열었습니다. 속옷 몇 벌, 양말, 수건, 그리고 외투 주머니를 뒤지던 은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안주머니에 뭔가 두툼한 게 만져졌습니다. 천천히 꺼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갈색 종이 봉투, 겉면에 또박또박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민우에게 꼭 전해주세요. 아버지 박정수.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뭔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시설장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열어봐도 될까요? 응급 상황이니까 열어봐야죠. 혹시 중요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등기권리증, 채무 변제 확인서, 보험해지 증명서, 그리고 편지 한 장. 은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나. 시설장도 함께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왜 아들이 연락을 끊었는지, 왜 정수 어르신이 끝까지 기다렸는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건 희생이었어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희생. 병실에서는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운동화 끈을 묶으려는 듯한 자세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든 일어나서 달려갈 준비. 아들이 오면 바로 일어나서 안아줄 준비.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고 조용하고 슬프게. 2024년 1월 20일 저녁 병원 상담실. 은희와 시설장 이경호는 조용한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정말 읽어도 될까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르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이 안에 아드님 연락처나 다른 가족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시설장이 대답했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봉투 안에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 부동산 등기권리증. 이건 집 등기권리증이네요. 은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6-78, 건물명 아파트 101동 503호. 소유자 박정수 박민우 2023년 9월 5일 소유권 이전. 어르신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네요. 그런데 2023년 9월에 아들 명의로 넘겼어요. 입소하기 한 달 전이네요. 시설장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왜 갑자기 집을 넘긴 걸까요? 두 번째 서류 채무 변제 확인서. 은희가 다음 서류를 펼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채무자 박민우, 채권자 허주, 한빛캐피탈 외세곳, 채무 총액 1억 8천만 원, 변제일 2023년 9월 12일, 변제 방법 부동산 담보대출 및 현금 일시 상환, 1억 8천만 원.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드님이 빚이 있었나 봐요. 그걸 어르신이. 시설장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서류 보험해지 증명서. 계약자 박정수, 상품명 종신보험, 가입일 1998년 3월 2일, 해지일 2023년 9월 10일, 해지 환급금 2,340만 원, 26년간 넣으신 보험을 해지하셨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급금으로 빚을 갚으신 거예요. 집만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 편지 한 장. 은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아마도 아버지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겠지. 괜찮다. 아버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너를 임시보호소에 데려다 둔 날, 내 얼굴을 봤을 때 아버지는 다 알았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나를 두고 가는 게 얼마나 아픈지. 사실 아버지는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 회사가 부도났다는 것, 내가 1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것, 내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는 것. 그날 밤 내가 술 마시고 집에 와서 울던 날 기억하니? 너는 내가 자고 있는 줄 알았지. 하지만 아버지는 다 들었다. 어떡하지 아버지는 어떡하지. 내가 거실에서 혼자 울면서 중얼거리던 그 말. 아버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래서 결심했다. 아버지가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은행에 갔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내 이름으로. 그리고 그 돈으로 내 빚을 갚았다. 전부. 보험도 해지했다. 26년 동안 엄마랑 둘이 꼬박꼬박 넣은 그 보험. 우리 노후 자금이라고 아껴뒀던 그 돈. 하지만 후회 없다. 아들이 빚 때문에 고생하는데 아버지가 보험 들어서 뭐 하겠니? 민우야, 너는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다. 아버지가 선택한 거다. 나는 임시보호소에 가는 게 괜찮았다. 아니, 오히려 다행이었다. 내가 나를 부양하느라 더 힘들어할까봐 그게 더 무서웠으니까. 그날 내가 나를 데려다 주고 가면서 곧 데리러 올게요라고 했을 때 나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괜찮다고, 그래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아들아, 내 인생을 살아라. 나 때문에 멈추지 마라.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 너희 엄마도 만나고, 너도 키우고, 내가 대학 가는 것도 봤고, 내가 결혼하는 것도 봤고, 비록 내 아내는 너를 떠났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사업 실패도 내 잘못이 아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서고, 지금은 넘어져 있지만 너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다. 아버지는 그걸 믿는다. 그러니 제발 아버지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라.
내가 미안해하면 아버지의 선택도 의미가 없어진다. 아버지가 정말 바라는 건 딱 하나다. 내가 다시 웃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만이 이 아버지가 진짜 바라는 전부다. 그러니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는 괜찮다. 아버지는 내가 잘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사랑한다, 아들아. 태어나줘서 고맙고, 내 아들이어서 자랑스럽고, 끝까지 효자여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2023년 10월 17일 임시보호소에 가기 전날 밤 편지를 다 읽은 은희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시설장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이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 겁니다. 어르신이 일부러 숨기셨으니까요. 왜요? 왜 말씀 안 하신 걸까요? 아드님이 미안해할까봐요. 빚 때문에 더 괴로워할까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드님을 찾아야 한다. 그날 밤 조사 시작. 시설장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기록, 담보대출 기록, 그리고 채무 변제 기록.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씨, 여기 좀 보세요. 네. 채무 변제가 9월 12일에 완료됐어요. 그리고 박민우 씨 명의로 된 새 주소가 나오네요. 어디죠? 경기도 용인시 원룸 오피스텔이에요. 연락처는요? 전화번호는 여전히 안 나오네요. 하지만 주소는 있어요. 은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봐야 해요. 직접 찾아가야 해요. 지금요? 네. 어르신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길어야 며칠이라고. 시설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로 가봅시다. 다음 날 새벽 중환자실. 정수 어르신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삐 소리를 냈습니다. 간호사가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산소 포화도는요? 92%. 계속 감소 중입니다. 당직 의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약물 투여량 늘리세요. 그리고 보호자 연락은 됐나요? 아직 찾는 중입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때였습니다. 정수 어르신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간호사가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세요? 간호사는 더욱 가까이 귀를 댔습니다. 아주 작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 민우야, 아빠가 미안해.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간호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끝까지 아드님 생각만 하시네요. 2024년 1월 21일 아침 용인 오피스텔. 은희와 시설장은 낡은 3층 건물 앞에 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깨진 우편함, 고장난 엘리베이터. 여기가 맞나요? 은희가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305호라고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305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아무도 없나 봐요.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혹시 305호에 사는 박민우 씨 아세요? 아, 옆집 총각이요? 계시긴 한데 요즘 거의 안 나와요. 집에 계세요? 아마도요.
불은 켜져 있던데. 근데 문을 안 열어요. 며칠째 그래요. 은희와 시설장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초인종 좀 더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에요. 이웃 여자가 함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박민우 씨, 저예요. 옆집. 문 좀 열어요. 한참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체인은 걸린 채로 틈 사이로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척하고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이 충혈된 얼굴. 박민우였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박민우 씨 맞으시죠? 저희는 실버케어 임시보호센터에서 왔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로? 아버님 일로 왔어요. 급한 일입니다. 문 좀 열어요? 민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체인을 풀었습니다. 305안. 방은 좁았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컵라면 용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소주병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민우가 바닥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은희와 시설장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버님이 많이 위독하세요. 은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급성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계세요. 의식도 없으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민우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든 거죠. 박민우 씨, 이거 좀 보세요. 시설장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아버님이 남기신 겁니다.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겉면의 글씨를 봤습니다. 아들 민우에게. 아버지의 손글씨.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언제? 아버님이 입수하시기 전날 쓰신 것 같아요. 민우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채무 변제 확인서, 보험해지 증명서. 민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님이 집을 파셨어요. 당신 명의로 넘기시고 그 돈으로 당신 빚을 갚으셨어요. 빚을 어떻게? 보험도 해지하셨어요. 26년 동안 넣으신 거요. 민우는 서류를 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럴 리가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편지도 있어요. 은희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민우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5분 후 민우는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걸 하실 줄. 아버님은 당신이 미안해할까봐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버렸어요. 연락도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민우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제가 사람입니까? 제가 사람이에요? 은희가 다가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었어요. 벌써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아버님은 아직 살아계세요. 지금 가시면 됩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갈 수 있을까요? 가셔야죠. 당장. 병원으로 가는 차 안. 시설장이 운전을 했습니다. 뒷좌석에는 은희와 민우가 앉았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회사가 부도난 게 작년 6월이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한순간이었어요. 거래처가 날아가고 어음이 부도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줬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1억 8천. 저 혼자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아니요. 저는 말 안 했어요. 절대 말 안 했어요. 차라리 죽으려고 했지. 아버지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민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빚이 사라졌어요. 채권자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액 변제됐다고. 아버님이 하신 거죠. 저는 몰랐어요. 누가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버지 명의로 대출이 나갔더라고요. 제 빚을 갚으신 거예요. 민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아버지가 전화하셨어요. 잠깐 좀 모시러 오라고. 급한 일이 있다고. 그때 임시보호소로. 네. 저는 그게 잠깐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일주일만 있으면 제가 다시 일자리 구해서 아버지 모시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일자리가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 50 가까운 남자를 누가 써주겠어요. 신용불량자를요. 그래서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절 볼 면목이 없었어요. 약속 지키지 못한 쓸모없는 아들. 차라리 죽은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오후 2시. 민우는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들어가세요. 은희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못 가요. 가셔야 해요. 지금 안 가시면 평생 후회하세요. 민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중환자실은 조용했습니다. 삐삐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침대가 6개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 침대. 그곳에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 아버지. 정수 어르신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은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우예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우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신 줄. 눈물이 아버지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집도 팔고 보험도 해지하고 다 제 빚 때문에. 민우는 아버지의 손을 이마에 댔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제발 눈 좀 떠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삐삐삐삐삐.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정수 어르신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민우를 향했습니다. 민우.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 저예요. 민우예요. 정수 어르신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네,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다. 아버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빠는 괜찮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지 마. 내 잘못 아니야. 정수 어르신은 민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잘생겼다, 우리 아들. 아버지. 힘들었지. 네, 힘들었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야. 정수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지켜보고 있을게.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고맙다 와줘서. 아버지. 정수 어르신은 마지막 힘을 다해 민우의 손을 쥐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삐. 심전도 모니터가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나가 계세요. 아버지, 아버지. 간호사들이 민우를 밀어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우는 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민우는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은희가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시설장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만나셨잖아요. 아버님도 당신을 보셨어요.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늦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곧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민우는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복도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일주일 후 임시보호소 운동장. 장례가 끝났습니다. 민우는 혼자 운동장에 왔습니다. 그 녹슨 철제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앉아있던 그 자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이미 수십 번 읽은 편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잘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민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약속할게요. 바람이 대답했습니다. 다시 일어설게요. 아버지가 바라신 대로 잘 살게요. 민우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운동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입구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그 벤치가 보였습니다. 빈 벤치. 이제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벤치. 민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다녀올게요. 이번엔 꼭 돌아올게요. 그리고 걸어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영상이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